자체가 이렇게 운영이 돼 있어요. 첫 번째 크게 세 덩어리예요. 크게 세 덩어리. 지수 로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함수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각함수.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 배웠잖아요. 삼각비에 대한 어떤 함수고, 세 번째가 이제 수열이라는 거야. 수열은 이제 숫자들의 배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숫자들 나가다가 빈칸 넣었을 때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냐고 이런 테스트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숫자들의 배열, 수열.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수상하고 여태까지 배웠던 수상하고 수항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좀 확장된 버전이죠. 말하자면 방부등식 같은 거 막 있으니까 인수분해 곱셈공식 막 있고, 그래서 그 챕터 이름이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생소하진 않았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중학교 때 있었던 내용 지수 정도, 지수법칙 정도 있으나 로그 이거 처음 들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함수니까 조금 뻑뻑할 거야. 삼각함수, 삼각비까지는 알잖아요. 그거에 대한 함수야 또. 이거 수열야. 되게 처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좀 그때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수학적인 라인에서 조금 이제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투는 좀 달라요. 수투는 이제 미분 적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먼저 배워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예. 네. 그때 있어서 어쨌든 이제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오늘 첫날이니까 좀 해볼 텐데 먼저 10페이지 개념원리 10페이지 봐봐. 10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책이 두껍죠? 원래 답지하고 분해시키는 건 뭐야? 뭐라 그렇지. 잘했어. 됐어요? 10페이지 보면 1번 거듭제곱이라고 나와있지. 그 거듭제곱은 우리가 중2 때 나온 지수법칙 있잖아요. 지수법칙 뭔지 알잖아. A의 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이 A의 2하고 5하고 더해서 A의 7제곱이 된다. 기본적인 거 있죠. 중학교 때 나온 지수법칙. 일단 그것만 알면 돼. 상관없어. 그리고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은 내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중학교 때 나온 지수법칙을 안다는 가정하에 2번부터 볼게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것부터. 뭐냐? 일단 배운 건 맞아요. 중3 때 나왔어. 처음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4가 나왔어. 이걸 만족하는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4의 제곱근이라고 그러죠. 제곱근 중3 때 나오는 거잖아. 4의 제곱근은 총 몇 개가 있어요? 2개. 그죠? x는 플러스만 루트 4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걸 만족하는 x를 정의하지 못하죠. 명사가 클 때만 얘기한다고. 근데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복소수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 이것도 어차피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그림이 몇 개 있겠어? 2개 있을 거예요. 요게 제곱이니까 그림이 2개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거듭제곱근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x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x를 3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제곱이니까 제곱근이야. 얘는 x를 8의 3이니까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8의 세제곱근이라 합니다. 총 몇 개 있냐면 3차 방정식이니까 3개 있어요. 총 3개. 3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3개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값만을 원하고 싶어. 실수값. 그게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만 루트 3 i 그래 공식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수값은 몇 개 있어? 하나 있어요. 하나. 자, 8의 세제곱근은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값은 하나다. 또 두 번째 마찬가지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거는 마이너스 이쪽 음수로 쓸 때 이것을 만족하는 x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총 몇 개 있을까? 3개 있어요. 3차 방정식이니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심 있는 게 실수값이거든. 실수값은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2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플러스 루트 3 i 이렇게 총 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3개가 있고 이 중에 실수값은 몇 개? 하나. 그래서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제곱은 3을 만족하는 x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뚜껑을 쓰였죠. 루트라는 뚜껑을 쓰였어. 여기 원래 살짝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곱근이야.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루트 씌우죠. 실수값만 루트 씌울 수 있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x가 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8의 세제곱근 중 실수값이잖아. 요걸 우리가 8의 세제곱근 중 실수라고 해서 뚜껑을 이렇게 씁니다. 3자 써서. 얘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야. 얘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값이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값이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얘는 이렇게 못 쓰는 거야. 8의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놈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8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이야. 한번 그려볼게. x세제곱 그래프는 이제 하나 익혀두세요.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증가함수입니다. 외워도 이런 함수야. 얘하고 y는 8, y는 8하고 만나는 점이 총 하나잖아. 하나. 얘가 바로 실근이면서 실수값 얘란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을 세제곱근 8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결론적으로 2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얘도 y는 x 세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8의 교점이라고
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8은 요 아래쪽에 있겠죠. 그랬을 때 만난 점은 하나야. 얘랑 얘랑 만난 점이 딱 하나죠. 그 실근이잖아. 그래서 이놈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값 이렇게 쓰는 거야. 짧게 3 써서.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요게 거듭제곱근의 첫 번째예요. 홀수일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x 5제곱은 8. 이걸 만족하는 x를 우리가 뭐라고 볼까? 8의 5제곱근. 5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총 몇 개 있어? 5개 있어요. 그 중에 실수값은 얘도 하나야. 왜냐면 얘도 x 5제곱과 이것의 교점인데, 자, 이게 3일 때하고 5일 때하고 7일 때하고 9일 때하고 홀수일 때 있잖아. 이런 애들은 이런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아. 좀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x 5제곱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8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난 점이 하나야. 얘가 바로 8의 5제곱근 중 실수값이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얘도 실수 x는 8의 5제곱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x 5제곱은 마이너스 8. 이걸 만족하는 x를 우리가 마이너스 8의 5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총 몇 개 있을까? 5개. 그 중에 실수는 하나. 머릿속에 이 그래프 생각하면 돼. 자, 얘도 마이너스 8 그래프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때 만나는 요점이 바로 마이너스 8의 5제곱근 중 실수값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걸 이렇게 자연수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뭐 이렇게 하나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기가 7이 되든 9가 되든 11이 되든. 그래서 그래프 여기가 홀수일 때는 증가함수기 쭉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쪽이 양수든 음수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한 점에서. 그래서 실수값 뚜껑 씌울 수 있는 이 실수값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홀수일 때는 이래. 홀수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4부터 시작할게요. 편하게 얘를 만족하는 x를 16의 내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총 몇 개 있을까? 4개 있어요. 그 중에 실수값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 방정식의 글이잖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x-2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복소수까지 해서 총 4개라는 얘기지. 자, 실수값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그래서 얘를 16의 내제곱근 중에 양수값, 그 다음에 16의 내제곱근 중에 음수값, 양수음수가 2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뚜껑 씌울 수 있는 게 이렇게 2개가 나타난다. 부호만 다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제곱근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x는 플러스만 루트 3이잖아. 루트 3도 있고 만 루트 3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제곱근일 때 똑같은 거.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2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자, 마이너스 16 있어. 이것을
만족하는 x를 마이너스 16의 4제곱이라고 불러요. 총 몇 개 있을까? 4개. 근데 실수값은 없어. 야, 4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실수는 없어. 허수는 있어요. 실수는 없어. 근데 그래서 4제곱은 이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는 존재하지 않지. 그지? 우리가 루트만 쓰여도 이거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허수가 되는 거지. 즉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또 똑같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얘도 그래프의 교점이죠. y는 x 4제곱과 y는 16의 교점이야. 그럼 x 4제곱 그래프는 어떨 것이냐? 우리가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가 이러한 포물선이잖아요. 원점을 지나게. x 4제곱 그래프는 이거보다 조금 가파른 이런 모양을 보시면 돼요. x 6제곱은 좀 더 가파른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4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y는 16하고 교점이잖아. 자,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고 y는 16을 그려놓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2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을 4제곱은 양의 값, 4제곱은 음의 값,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실수값으로서. 근데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값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뚜껑 씌울 수 있는 x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존재하지 않아. 요게 그래서 커다랗게 이렇게 이제 숫자를 써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요거예요. 결론이 자, 봐봐. x의 n제곱이 a. 자, 여기서 시작하죠.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여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왔어요. 그지? 그럼 첫 번째 n이 양수에 짝수일 때 음수일 때 n이 짝수이면 홀수부터 할게요. 홀수부터 n이 홀수이면 x는 그냥 n제곱분 a 하나가 존재하죠. 한 개.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한 개야. 근데 n이 짝수이면 a가 양수일 때 2개가 나오고요. a가 음수이면 없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n이 홀수일 때는 3이든 5든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계속 쭉 올라가니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이렇게 뚜껑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 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짝수면은 짝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이 양수일 때만 2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와. 음수일 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A가 0일 때는 생각 안 할게요. 당연히 그냥 0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제곱근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10페이지 2번 있잖아요. 10페이지 2번. 그다음에 11페이지까지에서의 내용이 요 설명이에요. 요 설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그림까지 비슷하게 나와 있죠.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래프 따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 저는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4, 3 썼지만 얘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홀수면은 증가한 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양수면은 하나, 음수여도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 방에 다 표현되고 짝수일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두 개, 양음값 두 개, 음수일 때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 4, 5, 6, n n 제곱근, 그렇죠? n 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씌우는 여기다 4를 쓰든 5를 쓰든 8을 쓰든 뭐 12를 쓰든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의 성질 12페이지가 성질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적용을 시켜야 되고 자유자재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성질 요거 연습하는 것도 이제 좀 연습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예요. 이게. 거기 12페이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A, B가 양수이고 N과 N은 2 이상의 자연수예요. 2 이상의 자연수. 자, 첫 번째 1번 N제곱근 A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2나 3이나 4나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여기에 n제곱은 a가 돼요. 왜 그러냐는 증명할 거야. 좀 이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n제곱근 루트 ab이다. 이건 흡사 제곱근일 때 A하고 B하고 양수면은 합쳐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2가 있는 거고 3, 3, 3, 4, 4, 4, 5 여기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똑같다면 이렇게 된다는 게 합쳐진다는 얘기야. 네. 루트랑 똑같이. 그 다음에 분수도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n제곱근 B분의 A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루트냐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가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여기에 몇 제곱근이 있더라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4번 n제곱근 A의
m제곱근 이걸 n번 곱하면 요 m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더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증명할 겁니다. 익혀두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부터 생수할 5번부터 이제 생수할 거야. 5번 m제곱근 해놓고 안에 또 겹쳐서 n제곱근 이렇게 있어요. 겹쳐 있어. a는 요 m하고 n이 곱해져서 m 곱하기 n제곱근 a와 같고요. 그럼 얘는 다시 nm이 뒤바뀌어서 n제곱근 m제곱근 a가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제곱근 a는 3하고 4하고 곱하면 12지. 12제곱근 a랑 같다는 얘기야. 얘는 3하고 4하고 바뀌어서 4제곱근, 세제곱근 a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5번이. 그 다음에 6번도 생수할 거예요. 6번도 np 제곱근 a의 np 제곱. 자,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p라는 공통인수가 공약수가 있는 거야. 공약수가 있으면 약분되듯이 사라져서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단 p는 자연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왜 그런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좀 증명을 통해서 좀 익혀볼게. 증명을 통해서. 1번은 자, 1번은 봐봐. x의 n제곱근을 a를 만족하는 x 중에는 a는 양수라고 그랬어요. 양수니까 n이 양수든 아니 짝수든 홀수든 간에 이게 있잖아요. 이 x는 얘를 만족하죠. 그래서 얘를 x에다 대입하면 n제곱근 a의 n제곱이 a다. 이거 성립하는 거지. 증명 끝난 거야. 증명 끝난 거야. 이게 거듭제곱 양의 n제곱근이니까 x가 n의 양의 n제곱근이니까 성립한다. n제곱하면 이건 정의에서 나온 거 그냥 익혀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자, 여기서 n제곱근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이거야. 기본 바탕은 x의 n제곱이 a 이걸 만족하는 x는 요걸 통해서 x가 n제곱근 요거이면 x의 n제곱은 a가 됩니다. 이제 요걸 통해서 얘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x의 n제곱 ab 이거를 만족하는 x 중에는 양의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치? 자, x에다가 내가 이걸 집어넣어 볼게. 만약에 얘가 ab가 된다면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거예요. 얘가 n제곱이 된다면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거죠. 이걸 얘도 이걸 만족하고 얘도 이걸 만족하니까. 한번 볼게. 그래서 이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가 A가 되죠. 얘는 요 내용에 대해서 B가 되잖아. 그럼 봐봐. 얘가 AB가 됐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거지. 그러므로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가 된다. 성립하는 거예요. 뭐 루트 그냥 제곱근 루트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내용일 거고, 내용일 거고. 그다음에 4번을 보면 4번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4번은 이렇게 4번은 우리가 위에 거를 알고 있으니까 n제곱근 A, n제곱근 A, n제곱근 A 이게 m개가 있는 거잖아. 근데 두 개는 이렇게 합쳐진다고 그랬죠? 얘 합쳐지면 A 제곱이 되고 A 세제곱이 되고 그래서 다 합쳐지면 얘가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되겠지. 요 바깥에 m이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A가 양수일 때 물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 끝내자고 간단하게. 자, 5번부터 5번은 요거 이제 익혀둬야 되는데 5번. 자, 지수법칙을 쓸 거예요. 여기도 n제곱근 A에 내가 mn제곱을 할 거예요. mn제곱. 요거심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mn제곱 그림을 밝히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n제곱근 A에 얘는 m제곱 먼저 하고 n제곱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니까. 자, 그러면 바깥에 거 봐봐. m제곱근의 m제곱이잖아. 똑같으면 안에 게 나오는 거죠. 똑같으니까 이 안에 게 나오는 거야. n제곱근 A로 나와요. 다음에 바깥에 또 n제곱이 있잖아. 얘는 또 뭐야? 1번에 의해서 A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m제곱근 n제곱근 A를 mn제곱근 했더니 A가 됐어. 그럼 얘가 A의 mn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m제곱근 n제곱근 A가 n제곱근 A랑 같다는 얘기야. 정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증명이 헷갈리면 몰라도 돼요. 일단 저걸 외워둬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6번도 증명까지는 뭐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괜찮아. 상관없어요. 이 내용은 이걸 익혀서 계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다. 이왕 한 김에 합시다. 찝찝하잖아. 자, 여기도 맞아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서 n제곱근 A에 m제곱근이 있는데 요거에 np제곱근을 구해볼게요. np제곱근. 그리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에 n제곱부터 하고 p제곱하고 그러면 n 같으니까 안에 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A의 np제곱이 됩니다. 그럼 봐봐. 식으로 n제곱근 A의 m제곱이 np제곱이 A의 np제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잘 봐봐. 요거야. 요거에 np제곱이 얘니까 n제곱근 A의 n제곱은 A의 np제곱에 np제곱근 이렇게 되겠지. np제곱근. 두 개 같다는 얘기죠. p가 약분되듯이 사라져서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된다. 아니고 이건 익혀두셔야 된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기름을 익히기 한번 해볼까? 살짝 해보세요.